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탑픽으로 올라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새해 첫 주에는 기술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주차를 맞이했는데요. 과연 ICT 기업들이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메타버스, 이 VR 기기와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이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퀄컴이 삼성과 구글이 새로운 헤드셋 칩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지난해 퀄컴이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과 XR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일정까지 오늘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속보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경쟁들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먼저 퀄컴이 새로운 XR 기기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약 10여 년 넘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제 구글과 삼성의 연합 그리고 애플 진영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여러 경쟁이 펼쳐져 왔었지만 현재 10여 년 동안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갤럭시 그룹과 바로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아이폰 그룹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 2차 대전이 이제 이 VR 기기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VR 기기도 생산하고요, 운영 체제라고 볼 수 있죠. OS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어 왔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OS 운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써왔었죠. 구글과 삼성전자의 동맹이 스마트폰 시장에선 굉장히 공고히 유지돼 왔었는데요. 그 안에 쓰이는 반도체 칩은 또 퀄컴의 칩을 쓰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삼성 진영의 삼각 동맹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축을 이루어 왔었는데요. 이러한 경쟁의 구도가 이번에는 VR 기기,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4일날 퀄컴이 새로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VR 기기에 쓰일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칩은요, 삼성전자와 구글의 동맹에서 새롭게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같이 덧붙인 가운데 과연 삼성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내놓을 VR 기기 또는 MR 기기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반도체 칩 공개한 것은요, 스냅드래곤 XR2 플러스 모델입니다. 2세대 모델로서요, 메타가 개발했던 퀘스트 3S였던 이 스냅드래곤 XR2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하고요. 4.3K 최고 고상도 해상도와 더불어서 12개 이상의 카메라를 지원한다. 그만큼 빠르게 정보 처리가 가능한 반도체 칩이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반도체 칩을 활용한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이 내놓을 VR 기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기계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삼성전자가 중심이 된 VR 기기 어떠한 그림을 그릴지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퀄컴이 새로운 소식을 내놓은 가운데 또 애플의 비전 프로 역시 또 출시가 꽤 지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방금 전에 이렇게 출시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체크해 볼까요? 네, 사실 올해 가장 큰 관심은요, 이 애플이 내놓을 VR 기기 비전 프로가 언제 출시되느냐였습니다. 애플이 움직이면요, 많은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 시장에 큰 혁신으로 받아들여져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애플이 주도하는 혁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VR 기기 시장에서 애플이 움직일 경우 얼마나 큰 변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는데요. 그 기기 바로 비전 프로가 지난주부터 루머가 쏟아졌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했었던 루머 바로 1월 27일 날 출시가 된다라는 보도가 어제까지 나왔었는데요. 방금 직전에 애플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출시일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시일은요, 2월 2일로 확정되었다라고 애플이 금방 보도 자료를 뿌려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월이 아닌 2월 초에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대중에 공개된다, 시중에 판매가 된다라고 결정이 됐었고요. 예약 판매는 1월 1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전만큼 2월부터 본격화될 이 메타버스 그리고 VR 기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사실 애플에게 있어서 최근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새해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많이 빠졌었고요.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해서 제소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 가운데 5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할 것이다 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과연 애플의 새로운 VR 기기 이 비전 프로가 애플에게 새로운 기회를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 줄지도 굉장히 관심 깊게 살펴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R과 VR 또 XR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새로운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과연 이 새로운 경쟁 구도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요. 이 IT와 별도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이 활성화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 항공기를 제작하는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왔었는데요. 새로운 악재가 이 항공기를 덮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떤 악재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요. FAA가 이 응급 상황 후에 일부 보잉 737 맥스 9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기사 속에 FAA가 미 연방 항공청을 뜻하는데요. 자, 이번 항공기 운항 중단의 배경이 지난 5일에 있었던 사고라고 합니다. 자, 비행기가 운항 중에 공중 위에서 이 비행기 문이 날아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좀 충격적이고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정말로 큰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문이 열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현지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 항공기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죠. 연방항공청에서 6일날 보잉 737 맥스 9에 대한 항공기 운행을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잉사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서 최근에 몇 년간의 물량이 전부 다 얘기가 다 차 있다라고 하고 있을 만큼 현재 그 기업의 분위기는 좋았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엔데믹과 더불어서요,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 오히려 안 좋은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출발해서요,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향하던 비행기가 영구적으로 봉쇄해놨던 출입구가 날아가 버리면서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긴급 착륙엔 성공했고요. 사망자나 다친 사람이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아주 정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 자체는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인명사고라는 건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점검이 마칠 때까지 관련 비행기는 모두 운항을 금지한다라는 발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비행기가 취항하고 있는 것은 215대 가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미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국제선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잉에겐 큰 타격이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잉의 대표작이죠. 보잉 737 맥스 8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 수 있는 인원을 조금 늘린 버전인데 문제는 이 맥스 8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문제아적 비행기였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서요, 무려 3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과 유럽 등에서 이 비행기 운항을 막았었는데요. 겨우겨우 보안 끝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엔데믹 이후로 여행업계 분위기가 좋아졌었던 가운데 이번 보잉 사태로 인해서 차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잉 737 맥스 9의 운항 중단 소식 두 번째 기사로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자,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건너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던 중국 시장에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으로 평가받았던 기업들의 파산 소식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이고요. 이 중국의 부동산 금융
그림자 금융 중주그룹이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중국의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장중에 이 헝다그룹 계열사 헝다자동차 쇼크도 있었고요. 헝다 비구이 위안뿐만 아니라 이번엔 중주그룹까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사실 헝다나 이 위구이안 사태가 있을 때부터 해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출해왔었던 그림자 금융사들이 이 부동산 파산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힐 것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림자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은행처럼 신용을 이용해서 이 대출을 하면서도요,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어찌 보면은 그림자 밑에 숨어 있는 금융회사들을 이 그림자 금융이라고 평가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간 중국은 고도 성장을 위해서요,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활동을 사실상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 부동산의 위기가 확산되면서요,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역시나 규제가 강화되니 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주그룹입니다. 중주그룹은 지난해 8월 자회사죠, 중릉신탁 등 4대 자산회사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금을 받았었던 것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요,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이 법원에서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40조 원이 넘는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상 파산 절차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그림자 금융의 이슈들은 계속해서 확산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이죠. 12월 달에도 유사한 그룹의 파산 이슈가 계속 있었던 가운데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시장을 덮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제2의 중주그룹 사태가 어디서 발생할지, 또한 이 그림자 금융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해부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이 중주그룹의 파산 신청 소식까지 정리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